비행기가 날아가네요. 비행기가 제가 걸을 때마다 날아가면 또 한국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멀리 보이는 곳은 바다고요. 바로 가깝게 호수가 있습니다. 하와이의 여러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동안에 아주 좋은 영상들을 멋진, 아름답고 거칠고 웅장하고 소프트, 부드럽고 여러 곳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보시고요. 이제 하와이에 방미가 없으면 또 좋은 영상 볼 찬스도 없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멋진 하와이의 모습 보시면서 오늘 기사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읽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 딜레마에 빠진 한국은행,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26일 날 0.25를 올리면 미국은 5.5, 한국은 3.5, 2% 차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금리 차이를 이제 겪게 되는데요. 이제 달러가 어떻게 될런지 좀 지켜보고 싶네요. 이미 제롬 파월은 올해 2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아니다. 두 갈래로 나눠서 이번이 마지막이다가 더 높은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 더 올릴 것이다. 마음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CPI나 PPI,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상당히 내려온 상태이지만 이제 올 말, 매달 말에 발표하는 PCE, 개인 소비자 지출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연준은 이 PCE를 보고 앞으로의 2%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그 후에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 머리에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얘기하는 대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전방적으로 놀랐다.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5.25까지 올렸는데 별로 PCE가 잡히지 않는 모습. 생산자, 소비자 물가 이런 거는 조금 잡힌 듯해 보이지만 다시 지금 전쟁 문제라든가 여러 폭우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물가가 다시 상승할 여력이 지금 높아졌죠. 이 때문에 시장도 연준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올리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도 주식은 연 일주일 넘게 폭등을 했죠. 왠지 글쎄요, 아무도 모릅니다. 회사가 수익이 많아서 그렇지 않죠. 경기가 안 좋은데 수익이 날 수가 있을까요? 문제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0.25% 올린다면 우리나라가 문제죠.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로 크게 벌어지게 되는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 전처럼 1.75%였죠. 견디면 또다시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건지 방법론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기준금리 격차 2% 차이를 맞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일 겁나고 무서운 게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원화 가치 하락, 환율 변동성이 커져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사는 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격차가 벌어진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도 끝도 없네요.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았던 3번의 사례를 보면 자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았다. 강경파의 논리처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올린다 한들 금리 격차가 벌어져도 자본 유출로 인한 환율 시장의 불안이 가능성은 크진 않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쉽사리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거죠. 천조가 어마어마하게 넘어 있는 가계부채 때문이고요. 고금리 속에서도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또다시 늘어났습니다. 100조 이상 늘어났나요? 이번 달 들어 시중은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천억 원이 넘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여러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걱정들은 많이 하고 있네요. 많은 우려를 나타냈고요. 예상 밖으로 크게 늘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 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 수출 부진의 금융 불안까지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 요소가 여전한 만큼 한국은행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자, 0.25 절대 못 올리죠. 지금 가계부채뿐이 아니고 전세부채, 기업부채 정신이 없습니다. 이자 올리게 되면은
은행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다 와르르 하고 무너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섣불리 이자를 올리지도 못하고 같이 함께 안고 가자. 고고고. 내년 선거까지 잘 지탱이 돼야 할 텐데 그러면서 시험들을 양쪽으로 이렇게 쓸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물가 보겠습니다. 폭우에 물가 비상이 걸렸네요. 채소, 육류 가격이 10% 이상 치솟았어요. 적상추, 저 삼겹살에다 상추 좋죠. 깻잎 11에서 14% 상승을 했고요. 삼겹살도 올랐고요. 대규모 농경지 침수로 제철 작물 농사 피해가 이어져서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요.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네요. 농경지 침수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면서요. 채소, 육류 뭐 할 거 없이 신선식품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도 이 먹는 거 폭등하면은 굉장히 다들 인상 쓰고 화냅니다. 마트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요. 시금치, 양배추, 채소뿐만이 아니고요. 수박, 참외, 토마토 빼고 참외, 수박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머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멜론 생산지인 부여에서도 이거 침수 피해로 멜론의 절반가량이 폐기됐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도 배추가 진무르고요. 복숭아, 내가 좋아하는데 복숭아가 떨어지는 등 농가 피해가 심해서 이거 이제 다 떨어지면 상처 입고 다 구부러지고 이래가지고 못 팔죠. 그 양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값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추가 호우 예보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들 자연 피해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살기가 어려운데 또 이런 상황을 맞게 되니 안타깝기도 하고요. 절약하고 아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또 집값 바닥론에 이어 분양도 해빙을 맞았다는 등 이런 쓸데없는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3대 중요한 신문은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그 인터넷들 바람잡이들이 이런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국 16만 8천여 가구 아파트 분양, 건설사 서울 중심 청약 분위기 개선되자 분양 채비, 전국 아파트값 1년 반 만에 상승 전환이다. 힘받는 부동산 바닥 론 이런 내용의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간단한 내용으로는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0.02%가 올랐다. 0.02. 그래서 지난해 1월 4주 0.02%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상승. 30% 내려가서 거기서 0.02가 오른 내용이라는 것은 쓰지를 않고요. 지금 현재에서 20억이었는데 30%가 떨어졌으면 한 16억이었죠. 거기서 0.02%를 올려가지고 물건을 내놨다. 이런 설명은 쓰지 않고 다시 옛날 문재인 때의 값 20억에서 다시 0.02로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부동산 얘기는 2부에서 제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와이에는 반얀트리 나무 말고도요.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온 나무들이 여서 그런지 정말 독특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보여드릴 나무들이 상당히 많고요. 오늘 같은 날은 빅 아일랜드 혹시 또 마우이에 할 것 없이 더 자연이 많은 곳에서 멋진 자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만화에서 그려볼 만한 여러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서 있는 듯한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모두가 정말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서요.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건강을 위해 더욱더 쉬고 그리고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